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8월 7일입니다. 8월 7일 입추입니다. 드디어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만은 물난리는 계속되고 있고 전국은 여전히 부동산, 전월세에 대한 문제 등등으로 시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8월 7일 오전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고등검사장과 다음에 검사장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것을 갖다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 조금 전 오후 1시 반쯤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비서실장 산하의 5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영민 비서실장과 청와대의 비서실장 산하의 휘하의 수석비서관이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사의를 표명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3실장과 다음에 10명의 수석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밑에는 5명의 수석비서관이 있습니다. 정무, 민정, 인사, 국민소통, 즉 홍보수석이죠. 그다음에 시민사회수석, 이 5명의 수석이 있고 정책실장 밑에는 3명의 수석비서관이 있습니다. 경제, 일자리, 사회. 그 다음에 안보실장 밑에는 이제 1차장, 2차장, 그래서 도합 10명의 수석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노영민 비서실장이 물론 지난해 1월인가 2월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한 1년 반 했으니까 할 만큼은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수석이 뭐 사표가 반려될지 아니면 사표가 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표를 왜 냈을까? 실제 지금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는 이 시점에서 그 원인을 제공했던 것은 물론 총체적으로 청와대 전체의 문제이고 또 보면 문재인 정부 전체의 문제입니다만은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무려 최근에 6.17 부동산 대책, 7.10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8.4 부동산 대책, 연거푸 21번째, 22번째,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을 점점점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사의를 표명해도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사회수석이 사표를 내야지 사실은 그와 같은 경제정책에 대해 이라기보다는 옆에 총무기능 내지는 뭐 윤활유 기능하는 정무, 그다음에 뭐 국민들에게 알리는 국민소통, 그다음에 그 내부에 인사 담당한 인사, 그다음에 시민사회. 물론 민정은 문제가 있어요. 민정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보니까 자 다주택자 집 팔아라 하니까 시가보다 2억을 턱 더 붙여갖고 자 사세요. 어떤 미친 사람이 아니 평균 시가보다 2억 비싼 집을 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슬그머니 매물로 내놨던 것을 거두어들여서 참 국민들의 세간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만 그렇다면 민정수석 하나만 사표를 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들이 사표를 냈을까? 혹시라도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과 총체적 정책 수행 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니까 노영민 실장을 비롯한 정무, 국민소통, 민정, 시민사회 인사를 갖다가 일종의 인당수에 밀어넣는 희생의 제물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첫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둘째,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노영민 실장하고 5명의 수석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오늘 중으로 뭐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뭔가 액션이 있겠죠. 뭐 사표를 수리했다든지 후임 실장이 누구라든지 또 후임 수석이 누구라든지. 통상 보면은 이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들 같은 경우 일종의 제스처를 씁니다. 마치 예전에는 임금이 툭 하면 자기의 신하들로부터의 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위 파동, 선양 파동을 일으켰듯이 수석이라든지 비서실장은 툭 하면 프리핸드, 즉 대통령께 재량권을 드린다는 그 이유 아래, 명목 아래 재신임을 묻습니다. 저는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9월 정기국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9월 정기국회 앞두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팀은 사실은 뭐 경제 정책실장 밑에 경제 수석이 역할을 크게 하겠지만 또 그 못지않게 민정 그다음에 국민 소통 수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실제 재신임을 얻으려는 제스처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면은 일단 노영민 실장과 5명의 수석을 갖다가 사표를 내도록 종용한 것인지 조금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사장 인사에 대해서 고검장 2명을 승진시켰고 검사장 6명을 승진시켰습니다. 근데 뭐 구체적 내용 저도 검찰 인사들 지금 현재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가 자기 동기보다 보통 한 5, 6년 나이 많은 경우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학번으로 79학번입니다. 저보다도 후배입니다. 그리고 통상 지금 나머지 윤석열 총장을 빼고 이성윤 씨라던가 같은 동기 이성윤 씨, 또 요 최근에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보면 한동훈 검사장이 71년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학번으로 따지면 저희 10년 후배니까 저희 구체적으로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법조를 출입하는 즉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보면 정리를 갖다가 한 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 딱 보시면은 이번에 추미애 법무장관의 그 검찰 인사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조중동 그 온라인에 떠올린 큰 헤드라인들입니다. 추미애 발 2번째 인사, 윤석열 사단 이번에는 전멸. 추미애의 검사들, 그러니까 추미애를 따르는 검사들, 추미애의 검사들 승진, 윤석열 고립 더 심각해졌다. 윤석열 대검 7개월 만에 또 전원 교체. 검찰총장 추천 인사는 모두 승진해서 배제. 추미애의 참모는 검찰총장 옆에 붙이고. 빅4 모두 호남 출신. 추미애 검언 유착 책임론 정면 돌파. 윤석열 고립, 이성윤 신임. 이런 대목인데 여기서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이 보면 지금 검사들이 가장 부글부글 끓는 대목은 뭐냐니까 윤석열 대검의 부장들을 갖다 7개월 만에 또 전원 교체했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의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의 스텝 참모들로서 무슨 부장 5명이 6명 부장이 있습니다. 그 부장을 7개월 만에 또 전원 교체했는데 이거는 인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왜? 올 1월 달에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패스하고 자기 멋대로 인사권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그 인사권 휘둘러서 앉힌 그 대검 참모들, 대검의 부장들 7개월 만에 또 전원 교체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통상 경우 아무리 최소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 자리에 앉아서 보면은 대검의 무슨 부장이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검의 모든 검사를 갖다 그 파트 영역에 있어서 총괄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대검의 부장들, 대검 참모 부장들을 갖다 7개월 만에 또 전원 교체했다 하는 것은 이거는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흔한 말로 흔한 얘기로 진짜 눈에 혈안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는 것이고 빅4라는 게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예전으로 얘기하면 특수부장, 공안부장 4명입니다. 이 빅4가 이번에도 또 모두 호남 출신이다. 글쎄요. 이것이 이분들에게 좋을지 나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언유착 책임론, 뭐냐는 게 이거죠. 추미애가 주동하면서 추미애가 이제 감독을 했고, 그 앞에 주연 배우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했고, 거기에 보면 진짜
기가 막힌 까메오 역할을 갖다가 정진웅 부장검사가 하는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을 때려잡고 플러스 거기에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때려잡으려 하다가 이것이 보면은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 즉 권력이 언론을 누굽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권경의 변호사한테 이런저런 얘기했으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는 국정감사 특별검사를 갖다가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가장 중립적이어야 될 방송통신위원장이 같은 민변 출신에 조금 쓴소리하고 있는 그 권 변호사에게 야, 너 그 페이스북에 그런 거 올리지 마라. 그리고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은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보면 한동훈 검사장 어떻게 하든지 공모를 엮으려고 이동재 기자하고 공모를 엮으려는데 못 엮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법조 서초동 내부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당연히 사표를 내야 되고 옷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책임론이 불거지니까 오히려 보면은 검사장들을 갖다가 보면 뭐 빅4로 호남으로 앉히고 그 다음에 대검 부장들을 갖다 6개월 만에 전원 교체하고 그 다음에 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사람은 전원 다 물먹이고 100%.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 비유 잘 맞추는 검사들을 갖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옆에 박아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 고립시키고 감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참 난장 아닌 난장을 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흔한 얘기로 추미애 법무장관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추미애 법무장관의 남편 서 변호사도 보면 호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빅4 모두 호남 출신으로 앉히고 또 보면 예전에 흔한 얘기로 조금 물먹었던 사람들 대거 꼽아넣는데 그런 걸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네요. 윤석열을 갖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따라다니던 정확히는 윤석열 검사를 따라다니던 윤대진이다 뭐 한동윤이다 신자영이다 그 많은 예전에 뭐 특검팀에 같이 나갔던 뭐 그런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동안은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윤석열 일거에 보면은 서울중앙지검장 되고 또 일거에 검찰총장 되면서 이번에 완벽하게 전멸한 윤석열 사단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참 이런 게 보면 세옹지마라고나 할까요? 인생 세옹지마라고나 할까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밑에서 승승장구하던 윤석열 사단들이 이제는 완전히 사실상 추미애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적폐로 몰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적폐에 동조하는 사람은 몰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옛날 맹자가 이런 얘기했죠. 알묘조장이라고. 알묘조장. 뭐냐니까 벼가 빨리 자랄 수 있도록 주워 뽑아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벼는 말라 죽습니다. 알묘조장은 성공을 갖다가 조급한 마음으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여 성공을 서두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해를 입고 일을 망치는 경우를 알묘조장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특히 추미애 법무장관 보면 윤석열을 고립시키고 윤석열 사단을 갖다가 박살내고 또 자기의 어떤 세력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알묘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 중앙지검장 밑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 2년 만에 이렇게 찬밥을 먹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방송통신위원장이 쫓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지경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의 귀염받고 계시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신임받고 계신 분들 인생 만사 세옹지마입니다. 알묘조장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열심히 이 보면 이삭을 갖다 뽑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쓸만한 사람 자칫 잘못하면 다 말려 죽이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 정권이 보면 뭔가 이제는 갑작스럽게 왜냐면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너무 큰 충격받은 게 불과 석 달
석 달여 전에 있었던 4.15 총선에서 범여권 190석을 얻을 정도로 자신들은 국민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스스로를 갖다가 최면을 걸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막상 판을 까보고 21대 국회를 열어보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저렇게 몰아치다 보니까 여기저기 펑크가 펑펑 나면서 국민들의 싸늘하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노영민 비서실장 너 그만둬, 너 수석들 그만둬 라고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것은 아닌가. 또 어쨌든 정권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충성스러운 몇 명을 꼭 쥐고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대검차장 뭐 이래갖고 꽉 틀어주고 흔한 얘기로 윤석열이 물 먹여가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것이 결국 보면은 결국 문재인 정부 추미애 장관에게 부메랑으로 날라올 뿐입니다.